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올해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3곳은 폐교가 결정됐습니다. 공립고등학교 중 첫 폐교 사례가 된 서울 도봉고등학교와 학부모 반대로 폐교 결정이 유보된 동명여중의 사례를 통해 서울의 폐교 상황과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교 20년 만인 오는 2월 문을 닫게 된 도봉구의 도봉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는 폐교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003년 12월 개교 후 200명대 수준을 유지하던 학생 수는 2020년 절반으로 떨어졌고 2021년 75명, 2022년엔 42명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학교가 자리한 도봉 1동은 서울에서도 고령 인구 밀집 지역으로 꼽힙니다. 재개발이 제한적인 도봉산 국립공원 아래에 위치해 신규 세대의 유입이 수월치 않은 데다 1.2km 남짓한 근거리에 또 다른 고등학교가 자리해 있어 도봉고 기피와 전학 등의 현상이 누적된 것도 학교 폐교의 이유가 됐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 결정은 이제 더 이상 농어촌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는 점점 늘고 있지만 폐교나 통폐합 대상 학교를 규정하는 지침은 모호하기만 합니다. 현재 교육부는 도시 지역에서 초등학교는 전교생 240명 미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300명 미만의 경우 통폐합 대상 학교로 분류합니다. 세부 기준은 각 교육청별로 자율, 구체적 기준 역시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인 동명여중은 지난해 법인에서 폐교를 추진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입학 후 이뤄진 총회에서 학교의 폐교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상황이 된 것. 갑작스런 폐교 알림에 학부모 반발은 계속됐고 찬반 투표 결과 반대 93.5%가 나오며 폐교 결정은 유보됐습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논의는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상황. 뒤숭숭한 분위기 속 학부모의 불안과 걱정은 여전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폐교한다고 했었으니 분위기는 안 좋고 선생님들은 기간제 교사니까 다른 학교를 계속 구하는 상황이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좀 숨기는 게 아니라 선생님 면접 보러 가야 돼서 내일은 선생님이 수업을 못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도 있었대요. 그리고 결국엔 그 선생님 다른 학교가 되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에 뭔가 애정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안 만들어지니까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그거에 대한 그게 너무 더 불쾌감이라고 할까요? 뭔가 저희가 되게 약자 입장에서 뭔가 이 행정 처리에서 당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왜냐면 사전적으로 미리 뭔가 알았으면 학생도 뭔가 이게 어쨌건 향후 3년을 열심히 다녀야 될 문제인데 그냥 단어만 유보를 하는 게 결정이 났을 뿐이지 달라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기대감도 없고 기쁘지도 않았고 앞으로 도미노처럼 이어질지 모를 서울의 학교 통폐합. 폐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통보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가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선택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제시가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최근 정부가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업 진행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진행시켜 도심 내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주거 밀집 지역인 서울 양천구에선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의 경우 전체 14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재건축이 확정됐는데요.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새해를 맞아 양천구 일대의 정비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남은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목동 재건축 사업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6단지를 중심으로 목동 아파트 재건축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양천구 주민 300여 명이 행사장 좌석을 빼곡히 메웠습니다. 목동 아파트 6단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입니다. 목동 6단지는 목동 아파트 재건축 선두주자입니다. 4년 전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지난해 8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최고 20층 1,362가구 규모인 목동 6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2,120가구 규모의 디자인 특화 단지로 재탄생합니다. 6단지 현재 총 용적률은 299.78%로 가고 있고 목동 동로변에 디자인 특화 구간을 배치했고 랜드마크 동을 배치를 해서 안양천을 넘어오면서 가장 먼저 보이는 동은 좀 이쁘게 지어라라는 취지로 현재 계획을 해놨습니다. 재건축을 통한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공기업은으로 1,600제곱미터 규모 공공청사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목 5동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한 4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는데 재건축이 되면 한 7만 5천 명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분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6단지에 저희가 꼭 확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번 계획안에 담았습니다. 안양천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대 목동병원과 양정중학교 샛길에 연결 녹지도 조성됩니다. 관건은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안양천 연결 녹지를 잇는 공공보행통로가 들어서는데 일부 주민들은 단지 개방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우려했습니다. 타 단지에서 안양천 접근하기가 편리하겠죠. 그러나 아파트라는 것은 좀 조용해야 되잖아요. 그냥 가야 거기다 동료를 만났을 때 우리 그 아파트 단지의 그 고요함과 안락함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용적률 상향을 위해서는 공공보행통로와 열린 단지 등 서울시가 정한 항목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도시계획업체와 목동 6단지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의 입장. 그리고 또 저기 공공보행통로를 왜 우리 단지 외곽으로 걸리면 안 되느냐, 그 얘기를 왜 저희가 날인된 날마다 그걸 연구를 했죠. 그런데 서울시 방침입니다. 저 공공보행통로로 합의를 본 겁니다. 저거 지구단위 계획에서. 양천구는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3, 4월쯤 서울시에 정비 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가장 잘 되고 있는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상반기중으로 구역 지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조합 설립도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지방의회는 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위해 해마다 1인당 수백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갈 수도 있지만 상당수가 관광 성격이 짙은 외유성 해외 연수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천구의회 한 의원이 나홀로 해외 연수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 명을 대동하고 800만 원의 혈세를 사용했지만 의회 차원의 별다른 규제는 없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천구 의회 A 의원이 나홀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것은 지난해 10월. 의회 직원 한 명과 함께 8박 9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1인당 400만 원씩 800만 원의 여행 경비는 양천구 의회가 지급했습니다. 연수 목적은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선진 문화 도시인 싱가포르 시찰을 통해 의정 활동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많은 나라로 고민하다가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결정했는데 그중에서 고민하다가 이제 싱가포르가 우리하고 비슷하면서 다른 점이 많아서 거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8박 9일간의 일정 대부분은 관광 일정으로 짜여 있습니다. 식물 정원인 보타닉 가든을 시작으로 도시 재개발청과 유명 박물관 3곳, 센토사 섬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했습니다. 다목적 댐이자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마리나 베라지와 상하수 처리 시설인 유워터 방문센터도 찾았습니다. 도시재개발청과 유워터 방문센터 정도만이 기관 방문 성격이지만 이마저도 모두 개인 자격의 방문이었습니다. 외유성 문제는 해외 연수 가기 전 열린 공무국외 출장 심사에서도 거론됐습니다. 방문 장소가 관광 명소가 아니냐는 지적과 관광지 외에 싱가포르의 관청이나 기관들과 만나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냐, 즉 공식 방문이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따로 현지 기관에 공문을 보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직접 가서 아마 가신 분이 예전 해외 경험이 많아서 아마 영어도 되고 하니까 가서 다 아마 직접 하실 거거든요. 이처럼 A 의원이 나홀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것은 지난해 5월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외 연수를 다녀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천구 의원들은 같은 당끼리 스페인과 호주로 연수를 다녀왔지만 A 의원은 여기에 함께하지 못하면서
나홀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겁니다. 혼자 가면 그 맞이하는 곳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 뭐 서류상으로 그렇게 돼 있겠지만 뭐 그냥 하는 말로 그냥 있는 예산 쓰려고 유예유했구나라고 평가받기 딱 좋은 행동을 하신 것 같아요. A 의원은 지난해 10월 나홀로 해외 연수에 따른 40쪽 분량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지난 8일에는 해외 연수 결과 보고회를 열고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부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로 그 부끄럼 없이 가서 배운 것도 많고 우리 구에 적용할 것도 많으니까 그런 걸 다 보고서에 담았고. A 의원은 해외 연수 보고회를 통해 나홀로 해외 연수에 문제가 없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과 해외 연수를 가지 못한 것은 당내 불협화음 때문이라고 밝혀 해외 연수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새해 은평구의 구정 운영 방향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신년 인사회가 17일 은평구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은평구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은평 지역 각계각층 인사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주민들의 새해 소망을 응원하며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김희경 은평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구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매서운 경기 한파가 불어닥쳤고 구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일이 가장 시급했기에 올해 구정 목표를 구민의 삶을 지키는 은평으로 삼았습니다. 은평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장애인을 지원하고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정책 추진에 집중합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과 관내에 조성될 취업사관학교를 주축으로 하여 청년의 역량을 키우고 이를 일자리로 연결하겠습니다. 장애인 올인원 사업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것입니다. 경로당 운영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울 지역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90만 가구. 김 구청장은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고 황토길 등 지역 주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공간을 확대한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개통과 서부선 도시철도 착공 등 교통망의 변화도 예고돼 있습니다. 찾아오고 싶은 도시의 핵심은 교통입니다. 수건 사업이었던 GTX-A는 올해 드디어 회속 질주를 시작합니다. 통일로 우회도로와 서부선 도시철도도 연내 착공하여 사통팔달 도시를 이룩해 내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문화도시 은평이라는 큰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진관포럼과 지난해 은평으로 무대를 옮긴 서울국제 어린이 영화제를 은평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 완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진관포럼은 이제 명실상부한 국제 행사로 거듭납니다. 서울국제 어린이 영화제는 전 세계 어린이 축제가 될 것입니다. 민선 8기 3년차를 맞아 구민의 삶을 지키는 구정을 구정 목표로 내건 은평구. 약속대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최근 거짓 부고 문자를 받고 무심코 클릭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고 문자의 링크를 클릭했다가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 해킹당해서 금전적인 손해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스미싱 피해라고 하는데 당해선 안 되겠죠?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정읍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50대 남호 씨. 나 씨는 최근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달된 부친상 문자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는 지인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지인들이 문자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일명 스미싱 피해를 호소한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제 조금 복잡하게 일 처리를 하고 댕겼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또 한 차례 가고 또 한 차례 가고 한 3차례 정도 간 것 같아요. 그게 한 이틀 동안에 계속 전화가 이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오다 보니까 다른 업무 전화는 거의 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원 지역에 살고 있는 20대 김모 씨는 금전적 피해까지 겪었습니다. 악성 앱이 설치된 후 휴대폰 소액 결제 시스템을 통해 150만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경찰은 스미싱 의심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면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곧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례식장 이제 문자 메시지가 오면 그 링크를 클릭을 하면 이제 아무것도 뜨지가 않습니다. 이제 핸드폰에 악성 앱이 깔려서 핸드폰에 있는 신분증 사진 그리고 그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기도 하고요. 소액 결제 시스템이 이제 막아놓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액 결제가 되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스미싱 피해자는 모두 2,900여 명. 피해 금액도 108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같은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저장하지 않고 소액 결제 차단 기능도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서울시의 무제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23일부터 사전 판매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23일부터 모바일 카드와 실물 카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모바일 카드는 모바일 티머니 앱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며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구매한 뒤 충전 단말기에서 충전한 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62,000원권과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는 65,000원권 등 두 가지가 출시되며 한 달간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 구직자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취업 정장 대여 서비스는 종로, 영등포, 홍대 등 14개 지점에서 운영 중이며 취업 날개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서울에 사는 청년 누구나 연간 최대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고 면접 정장은 물론 넥타이와 벨트, 구두를 한 번에 대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청년은 5만 5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이용자 수가 약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